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주식과 배당금 664억 원 찾아가세요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나서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기주와 실기주 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주라는 것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에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고 하고요.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 주식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증권사에 실물 출고 요청을 해서 실물 출고가 된 다음에 이 주권을 홍길동으로 명의 개설을 할 경우 무상증자나 배당 주식이 발생했을 때 실기주 과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실기주가 발생하게 되고 무상증자나 배당 주식이 발생했을 때 실기주 과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미수령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에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미수령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자증권의 경우인데 요즘에는 보통은 MTS나 HTS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자증권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무상증자나 배당 주식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증권 계좌로 자동 입고가 되게 되고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자증권이 아니라 예탁증권으로서 종이로 된 실물 주권을 교부받았을 경우에 이때 무상증자나 배당 주식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경우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사를 가서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행기관에 방문해야 주식 수령이 가능한데 대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그냥 방치될 경우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써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띄우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국 예탁결제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한국 예탁결제원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요즘에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있나 봐요. 안내 문구가 뜨게 되는데 닫기 눌러서 없애주시고 맨 왼쪽에 보시면 이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이서비스라고 있는데 이서비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식 찾기도 있고 권리자 주소 변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식을 찾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주식 찾기,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실기주 과실조회 서비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소유자 실질 주주 정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주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소유자 실질 주주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실질 주주 정보,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증권,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 실질적으로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내가 개인 고객인지 법인 고객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이기 때문에 개인 고객을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개인 정보 소집, 이용 동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어떻게 본인 인증을 할 것인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놨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요. 그러면 이제 조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1년간의 조회 기간을 통해서 보유한 주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증권 리스트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랑 키움증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봐라 라고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었고,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해보라고 해서 무료 체험을 해봤었는데,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하루에 막 2, 30종목씩 막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손해가 나가지고 제가 하루 이틀인가 하고 바로 정지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그 자동매매 프로그램 계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 유지랩이라든지 동화성이라든지 이렇게만 봐도 벌써 13종목이 지금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계속 보유한 상태로 있었던 거고요. 키움증권은 제가 원래 이용하던 계좌가 키움증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보유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만들었던 증권사 계좌나 보유 종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다른 회사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봐라 해서 이용하다가 손해가 나서 정지시켜 놨을 경우 이렇게 본인이 까맣게 잊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써 아까 전처럼 이 서비스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맨 왼쪽에 있는 주식 찾기를 통해서 한번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맨 왼쪽에 주식 찾기 클릭하시고요.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주식 찾기 서비스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또 내리면 이런 경우에는 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맨 왼쪽 보시면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종이로 된 예탁증권이 아니라 HTS를 이용하는 전자증권의 경우. 자, 1번 내용 보시면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에 문의하거나 이 서비스 소유자 실질 주주 정보에서 거래증권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소유자 실질 주주 정보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내가 모르던 주식이 들어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유 주식의 명의개설 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경우. 명의개설 대행회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국민은행이거나 하나은행이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명의개설 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경우 국민은행이거나 아니면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법인 주주인 경우. 이 서비스는 개인 주주의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또는 단체의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나의 주식 찾기 클릭을 하시고 쭉 내리시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있고, 쭉 내리셔서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쭉 내려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인증하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제 신지원의 주식 이야기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본래 본명은 신상철입니다. 여기 인증서 보시면 사용자 이름에 신상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25살 때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한 지도 거의 뭐 10년이 훌쩍 지났고요. 제가 여기 그 인증하는 곳에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을 안 했더니 예전 이름으로 계속 나오네요.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하고 들어가서 조회 결과가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신상철님의 미수령 주식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 미수령 주식 내역이 없고요.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 내역에 대해서도 내용에 보시면 신상철님의 보유 중인 주식 실물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 찾기 했을 때 미수령 주식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 내역 보유 중인 주식 실물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러실 경우에 이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조회 결과 활용 방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하셔서 미수령 주식이 조회 안 되시는 경우,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 내역이 조회가 되시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수령 주식이 조회되시는 경우 내방 필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출 서류 사전 확인이라고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나와 있으니까 서류 챙기셔서 여기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방하셔서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시면 되시겠고요. 여기 내방 시 필요 서류 나와 있죠. 이거 챙기셔서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내방 시 필요 서류 클릭하시면 나오니까 요거 챙기셔서 한국 예탁 결제원에 방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뒤로 가게 해서, 그리고 조회 결과 활용 방법 옆에 보시면 뭐 주식 찾기 Q&A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포항제철 한국전력 국민주를 가지고 있어요. 클릭해서 보시면 내용에 포항제철 한국전력 국민주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KB국민은행 일반 지점에서는 업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증권대행부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업무를 위해 증권 계좌를 지참해 주시고 계좌가 국내 주식 계좌인지 내방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증권 계좌가 없으신 고객님들은 증권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국가에서 발행했던 국민주, 포항제철이나 한국전력, 국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같은 데 방문하셔서 증권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여기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증권 계좌 어디에서 만들 수 있나요? 증권 계좌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개설하셔서 국민주가 있는 경우에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명의계에서 대행회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요 내용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의계에서 대행회사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요거 세 가지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전자증권과 예탁증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탁증권은 종이로 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예탁증권이라고 하고, 뭐 전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물 종이증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HTS나 MTS를 통해서 거래되는 증권들이 전자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거 보면 종이주식 뒷면에 주주명의 소지인의 이름과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요 내용 보시면 예탁증권의 경우 종이주식 뒷면에 최종 주주명의 소지인과 다르더라도 소지하신 분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대로 준비하셔서 소지인 이름과 다른 경우에도 계좌 입고가 가능하시니까 서류 준비하셔서 내방하셔서 바꾸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맨 위쪽 이 서비스 클릭하셔서 요번에는 맨 우측에 있는 실기주 과실 서비스 요거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주 과실 조회하기 요거 클릭하시고요. 실기주 및 과실주란 무엇인가 내용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전에도 실기주 과실이 무엇인가 이 텍스트란 그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내용 쭉 읽어 보시고요. 더 내려보시면 조회 후 과실 유무가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 과실 반환 안내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쭉 내려서 이제 실기주 과실 조회하기 클릭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을 여기 입력하시면 되세요. 회사명이 뭔지, 회사명, 횟수, 뭐 건종 같은 경우에는 1주건인지 뭐 100주건인지 만주건인지 이런 거 선택하시고 주건 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해 보시고요. 실기주 과실 Q&A 들어가시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 놨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가시면 이제 뭐 권리자 주소 변경이라든지 소액대금 서비스도 있는데, 뭐 소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 한번 눌러보시면 한국예탁결제원에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조회에서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하셔서 찾으셔도 되시고요. 50만원 초과하시면 안 되니까 50만원 미만일 경우에 이런 서비스도 한번 신청하셔서 해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이 서비스 클릭해서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권리자 주소 변경이라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안 하면 이사 가기 전 주소로 계속해서 안내문이 통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뭐 유상증자를 해라, 무상증자를 해라, 이런 안내문이 내 이사하기 전 주소로 계속 안내문이 통보가 되면 내가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하신 경우 이 권리자 주소 변경 서비스를 통해서 주소 변경을 해주셔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등 어떤 안내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변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자는 주식과 배당금 664억 원 찾아가세요 라는 내용으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